안녕.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수투를 미적분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수투 또는 미적분을 신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수투 책이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마치 그 우리 수원과 수투의 관계가 좀 수상과 수하의 느낌이지 않습니까? 뭔가 앞에 있는 건 굉장히 뚱뚱하고 뒤에 있는 건 굉장히 좀 얄쌍하게 생겼는데 수하는 생각보다 되게 가벼웠었어요. 내용이. 수투는 무겁습니다. 내용이 별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얇지만 강하다. 그래서 약간 좀 그 짧고 굵은 대표적인 좀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수투의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중요하고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약간 좀 챌린지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꼭 잘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쉬어가는 부분이 없이 그냥 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상 이게 고등수학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냥 수학 전체 그냥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 배우는 이 교과 수학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핵심이자 꽃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미적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흥미도 많이 있을 거긴 해요. 확실히 좀 흥미도 많이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만큼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로도 좀 이렇게 학교에서 혹은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많이 좀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큰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보자면은 이건 세 파트로 쪼개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극한과 연속이라는 그 두 개의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을 다루기 위해 약간 좀 이렇게 전초기지를 완성하는 듯한 느낌이 이제 요 대단원 1단원에서 좀 학습을 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분이고요. 세 번째가 적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단원으로는 크게 세 개의 대단원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대단원을 먼저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좀 다지기를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분으로 넘어갈 거고 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끝내고 좀 다지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적분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단원마다 좀 끊어가면서 진행을 할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 문제 풀기 또 강의를 하고 문제 풀기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좀 보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처음에 공부하는 1단원, 2단원 이렇게 진도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00문제씩 좀 문제를 드릴 텐데 문제를 푸는 때에는 이제 어떤 문제를 풀까요? 좀 이렇게 난이도가 그래도 중정도쯤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그래도 확실하게 여기서 다지기까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일단 처음 시작하는 때니까 1단원을 가볍게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유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낯선 무한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살짝 갸우뚱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거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2학년 때, 그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 공부했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순환소수 공부했었을 때 뭔가 좀 약간 유한의 개념과는 살짝 좀 매칭되지 않는 그런 무한 자체 그 느낌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 느낌이 이제 여기서도 살짝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면서 수업에 임해주시면은 아마 더 이해가 편하시고 더 용이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함수의 극한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극한. 자, 극한이라는 개념은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철수에게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 위치는 아니라는 거지. 철수랑 내가 겹쳐져 있지는 않다는 거잖아. 그치? 내가 어느 곳으로 어느 장소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장소에 있지는 않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곳을 향해 계속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무엇은 아니다? 그곳에 있지는 않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에 그걸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림을 하나 좀 지우개 어딨냐? 지우개. 네.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y는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야 x가 2일 때 y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 3이라고 대답할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이 친구를 이제 fx라고 한다면은 f2는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늘 이렇게 표현을 해왔어.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논할 것은 2에서의 함수값, 즉 2에서의 y의 값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x가 2로 한없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을 때 y는 도대체 어떤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느냐, x 플러스 1은 도대체 어떤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겠느냐, x는 어떤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겠느냐 라는 식의 질문들을 할 겁니다. 물론 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지금 했었던 말들이. 자, 한번 얘기해볼까요? x가 2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x가 2를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가까워지고 있을 때 y의 값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짜자자자자자잔 이렇게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좀 확대를 시키고, 자, 여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3이라는 걸 지금 방금 전에 구해냈죠? 3. 자, x가 점점 2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y의 값은 점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3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걸 3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y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y는 점점 3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x가 2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y는 점점 3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x가 2가 아니기 때문에 y는 3이 아닐 것인데 어쨌든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 역시도 한없이 여기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뭔가 함수값을 얘기하는 것과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얘의 어떤 그 뭐랄까 방향성? 그다음에 얘의 목적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결국 어딜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 그 목적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게 일단은 이 극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표현을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x는 2에 점점 가까워진다. 근데 2에 가까워지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도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이쪽 방향에서도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x가 2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어찌됐든 어느 방향에서든 2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y의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린 지금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3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가장 심플하게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보기도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멋대가리도 없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그럴싸하게 세련되게 표현한 어떤 표기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리미트라는 표현이에요. 리미트. 이게 우리 약속한 거야. 표기법에 대한 약속인 거죠. 자, 리미트. 얘는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어떤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하단에 우리는 x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 정도를 기록을 할 거야. x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2로 가까이 갈 때.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y지만 그 y는 x 플러스 1에 해당하죠. 뭐 x 플러스 1이라고도 쓸 수 있고 y라고도 쓸 수 있고 뭐 fx라고도 쓸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이 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까이 간다? 3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누가 x 플러스 1이 뭐 아니면 x가 뭐 y가 혹은 fx가 어디로? 3으로.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은 3으로 가까이 간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절대로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x가 2일 때 x 플러스 1은 3이다.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x가 2일 때 x 플러스 1이 3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은 3으로 가까이 간다 라는 이 목적지를 나타내는 정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은 말 아니야 근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y가 3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랑 아니 2에서의 함수값이 3이라는 말이랑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 같은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많이들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얘랑 그냥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러진 마셔야 돼요. 왜냐?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때는 이 식이 아니겠죠? 그쵸?
이건 좀 식이 두 개로 나뉘어질 겁니다. y는 x 플러스 1일 겁니다. 언제? x가 2가 아닐 때는. 그럼 y는 4일 겁니다. 언제? x가 2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그래프에서는 이걸 fx라고 할게. f2가 무엇입니까? 얼마예요? 맞아, 4예요. 근데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그때 fx는 무엇입니까? 이건 3이에요. 이처럼 이 두 개 값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노멀한 형태를 그냥 뭐 1차함수라든지 2차함수라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함수들은 함수값을 논하는 것과 극한값을 논하는 것과 뭐 이런 것, 뭐 극한을 논하는 것과 결국 얘네들은 뭐 같다라고 보일 수가 있어. 그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 근데 엄연히 말해서는 그들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야. 그게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이런 식으로 조금 변칙적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그때는 확실히 그 둘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좀 달라 보이죠. 그래서 그곳에서의 함수값을 말하는 것과 그곳을 점점 이제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때 y값이 점점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요거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시죠? 한번 살짝 볼까? x가 2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자, 이때 지금 이 점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봅시다. 요런 것들에 위치하고 있죠. 요런 것들에 위치하고 있죠. 요런 것들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점점 이 점이 딴 어딜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 요 점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잖아. 그게 바로 어딘데? 3이잖아. 그래서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얘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얘만 그냥 혼자 위로 뚱 하고 이제 점이 하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함수값을 얘기할 때는 이 4라는 값을 함수값으로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제 fx가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라는 목적지를 물어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3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거는 3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기법에 대한 약속을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게 바로 보다 리미트에 대한 표기법의 약속. 원래 원시적으로는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y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라고 따로따로 썼지만, 지금은 리미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x가 어느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갈 때 그때 fx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목적지를 쓰는 것인데, 이 목적지가 언제나 f,a다. 이거 맞다 틀리다? 이건 틀리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걸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극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곳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뭐는 아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바이블에서도 이 문장들을 잘 읽어보면은 x가 a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x가 a는 아니면서 a를 향해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자꾸 그걸 일부러 그렇게 굳이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건 아니야 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뉘앙스를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 보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여러 가지 함수들 한번 그려보면서 이것에 좀 익숙해져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자, 여기 있는 이 지점은 뭐 2라고 합시다. 요거는 이제 2고 요거는 3이라고 할게요. 자, x가 2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그때 y의 값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x가 2를 향해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뭐 물론 이렇게 막 멀리서부터 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원래는 그냥 요 아주 좁은 범위에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원래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긴 해. 어쨌든 그래서 2를 향해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가까이 오고 있을 텐데, 그때의 y 값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딴 이렇게 오고 있을 때는 어디로 가까이 가죠? 3으로 가까이 가요. 여기서부터 딴 이렇게 왔을 때 y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요? 2로 가까이 가죠. 그럼 이거는 내가 뭐라고 하나로 딱 꼭 집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 없지. 뭐 3으로 가까이 가는 애랑 2로 가까이 가는 애가 있으니까 적당히 타입해서 한 2.5? 아니, 그거는 수학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딱 뭐라고 특징 지어가지고 하나로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때 이 함수를 또 fx라고 할게요. fx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게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정확하게는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지, 그치? 뭐 하나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x가 어디로 특정하게 가까이 갈 때 y가 어떤 값으로 특정하게 가까이 가는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두 개의 방향성이 있을 텐데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이 있을 텐데 이 두 개에서 다가오는 것이 서로 각기 다른 곳으로 향해 간다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이러한 값들을 언급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치?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극한 값이 존재하는 상황과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는요. 왼쪽에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경우는 좌극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른쪽에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값이 다르다면 우리는 얘네들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가지 사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이따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쭉 일직선을 그어볼까?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2라고 합시다. 이것도 이제 2라고 하시죠. 자, 이때는 있을까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가? 네, 이거는 뭐로 가까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2인데? 그냥 계속 2로 고정돼 있으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니까 또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아니죠. 이거는 그냥 계속 다다다다다다 그냥 2야. 다다다다다다 그냥 계속 2야. 그냥 계속 2야. 2 가까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2로 고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그냥 우리가 2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딱히 뭐 문제 될 건 없죠.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 중에서 뭐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여러분들 좀 공감하면서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다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런 그래프들은 어떨까? 슉, 빵꾸, 슉. 자, 여기는 또 2예요. 이건 3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는 있을까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있습니까? 자,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전에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을 때 fx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뭘까요? 일단 있는 것 같다 손. 값이 존재한다 손. 눈치 보지 말고 손 씻고. 값이 없는 것 같다 손. 뭐야 너는? 고민. 고민 중. 고민 끝났어? 아이. 있을 것 같아. 끝났어?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질문? 근데 쌤 아까 바지 약간 아까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벨트 같은 게 쌤 나 셔츠 왜? 아니 나 문제 없는데? 아니 계속 그 셔츠 사이로 뭔가 계속 이거? 네. 괜찮아. 이건 원래 여기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그럼 좀 숨차. 조금 숨차세. 이거 찍는데 전화번호 자, 저장해 주십시오 이거. 언제든지 이제 모르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그래 맞아. 근데 개인적으로 괜찮아. 얼마든지 연락 주십시오. 수학에 고민 있으시면 여러분들 언제나 010-2278-9181 2278-9181 예. 언제든지 전화하면은 내가 이제 받아줄게요. 관심 있으시면 언제나 셀프 그렇지. 더 크게 앞광고 앞광고 셀프 앞광고 그래서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면 좀 혜택을 좀 드리도록 괜찮지. 할인 오케이. 자, 어쨌든 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얼마로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로 있을 것 같아요? 소신군 얘기해봐. 자, 얼마? 함수값이 없는데도? 함수값이 없는데도 얘 목적지가 있다고? 근데 함수값이랑 관련 없다고요? 맞아. 그게 핵심이야.
함수값이랑 관련이 없어요. 함수값이 있든 없든 뭐 2로 갔든 4로 갔든 10만으로 갔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냥 얘가 점점점 2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2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이때 그에 대응하는 y의 값들이 점점점 어딜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거야. 그것만 알아보면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2일 때 함수값이 3인 것은 아니지만 얘네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의 값은 3인 거야. 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함수값이랑 이 극한 값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극한 값이라는 것은 좌측에서 올 때나 우측에서 올 때나 걔네가 모두 다 똑같은 곳을 향해야지만 그 값을 논할 수 있지 이게 막 서로 다른 곳을 향하거나 그러면은 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이제 다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더 표기랑 용어들을 정리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x가 2를 향해 간다 라고 했을 때 생기는 이 fx의 목적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용어를 붙이냐면 극한 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극한 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당연히 납득할 만한 용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을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렴한다. x가 2로 점점 가까이 갈 때 fx는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렴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드는 거잖아. 이렇게 모여드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렴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x가 2를 향해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fx는 3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에만 극한값을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좌측에서 가까이 오고 있었을 때 극한값, 우측에서 가까이 오고 있었을 때 극한값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좌극한값, 우극한값 혹은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안 해줬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똑같아 2로 가까이 간다라고까지도 똑같아. 그런데 이보다 조금 작은 곳에서 2를 향해 가까이 간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거 하나만 덧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걸 갖다가 바보 멍청이 마냥 그 마이너스 요렇게 쓰면 진짜 죽는다 이거. 이거는 2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이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 마이너스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이거 앞에다가 막 먼저 써버리고 그러지 마. 좌극한이니까 막 어쨌든 2 마이너스. 알겠죠? 자, 우극한일 때는 뭐라고 쓰느냐? 이거 완성을 시킬게요.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3으로 가까이 가죠? 좌극한은 3이다. 자, 우극한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 리미트 x가 자, 똑같아. 당연히 뭐겠어? 우리 센스 있게. 자, 2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fx 하고서 얘도 역시 3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지금처럼 같은 값으로 존재할 때 그때 우리는 극한값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또 다른 그림 아까 그렸었던 것처럼 좀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 자 이 친구는 1, 이 친구는 3, 여기는 역시 2라고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자 2에서 좌극한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때 fx 무엇입니까? 네 3이라는 값을 갖고 있겠죠. 3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2보다 오른쪽에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자 이때 fx 어떤가? 1 아니면 1.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 자 이거는 이제 적당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2 죽는다? 안 되지. 그러면 얼마? 없다.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렴하지 않는다. 이 말이 곧 발산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발산하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게 수렴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그냥 아예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아서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아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너무나 크거나 너무나 작아서 혹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리가 그것을 수렴하지 않는다 해서 발산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추억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y는 x분의 이 친구는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해요. 두 가지 이유로 안 존재. 일단 서로 다른 곳으로 향해 가니까 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얘네들은 좌극한과 우극한은 또 존재합니까? 그건 존재합니까? 좌극한이나 우극한은 존재해요? 좌극한값, 우극한값.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x분의 1이라는 값이 어때요? 얼마야? 엄청나게 작아서 뭔지 모르는 거지, 그치? 한없이 계속 작아지고 있겠지. 한없이 무한히 계속 작아지고 있겠지. 어떤 값일지 몰라. 무슨 뭐 마이너스만 오르르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냥 마이너스 엄청나게 큰 수, 즉 엄청나게 작은 수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껏 한번 써봐. 어떻게 쓸 건데? 못 쓰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극한도 똑같아요. 엄청나게 쑥 하고 커지니까 얘 역시도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좌극한도 우극한도 둘 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지금처럼 하염없이 작아지거나 하염없이 계속 커지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는데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기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팔을 거꾸로 90도만큼 눕혀가지고 이렇게 무한대라는 기호로 씁니다. 이 무한대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야 아니야? 수 아니야. 이거는 계속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기호예요. 이게 그럼 좌극한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라고 썼어야 됐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써주시면 됐었겠지, 그치? 그래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이건 한없이 계속 커지거나 한없이 계속 작아지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상태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써졌다고 해서 이걸로 수렴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안 돼요.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거야. 왜? 이 무한대는 수다 아니다? 아니다. 수가 아니니까 극한값이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sin x분의 1 sin x분의 1이라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상상하지는 못하겠어요. 그쵸? 그걸 상상하지는 못하겠는데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면은 당연히 x분의 1이라는 것은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 갈 것 같아요. 그쵸? 그 중에 하나만 좀 집중을 해봅시다. 뭐 플러스라고 써서 일단 양의 무한대로 얘가 점점 가는 상황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얘가 양의 무한대로 점점 계속 커지고 있는데 우리 사인 값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이 계속 커져. 그럼 사인 값이 뭔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뭔가 어딜로는 가까이 가긴 하겠지만 그 각에 해당하는 것이 한없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얘가 어떤 하나의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겠어요? 정지하겠어요? 얘는 계속 뭔가 출렁출렁 하면서 그냥 계속 파도 타고 있겠지. 무한히 그냥 계속 파도 타고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것도 계속 한없이 커지는 것도 계속 한없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야. 이 친구는 우리가 그냥 별다른 표현은 없어요. 그냥 발산이라고 표현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 친구는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렴일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수렴값, 즉 극한값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수렴하지 않을 때는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판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수렴하지 않는 경우들 중에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들만 우리가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 나머지는 사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긴 합니다. 그냥 발산한다라고 퉁치고 넘어가긴 해요.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발산이라는 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 얘기가 이제 쭉 18페이지까지인가?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좌극한, 우극한, 그다음 표기법, 그다음 수렴과 발산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16페이지까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6페이지까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더 시간 필요하신가요? 네. 그럼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자, 일단 17페이지. 요거는 이제 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우리가 아까도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긴 했지만요. 자, 함수의 발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산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산이라는 건 곧 무슨 말이라고 했었죠? 어떤 경우가 발산이라고 했었지? 뭐 하지 않는 것? 수렴하지 않는 것. 정확한 표현은 수렴하지 않는 것. 물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데 엄밀하게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발산이냐 아니냐 따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딱 여기 바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이 그래프들 하에서만 여러분들이 발산만 판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내 욕심이 없고요. 이거는 물론 발산하는 게 맞아요. 발산하는 게 맞지만 이런 것들까지 발산해?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엄밀하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자극한과 극한이 다른 경우도 이게 발산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발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 그냥 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까지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래프들이에요. 자, 그래서 y는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가 처음에 나와 있네요. 그런 그래프들 같은 경우 얘가 이제 뒤집혀지는 거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친구겠지, 그치? x가 0을 향해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그때 y의 값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겠습니까? 이 책을 보셔도 돼요. 지금은 책을 보시면은 어때요? 점점 한없이 계속 커지고만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이제 발산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상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무한대. 이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다. 이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기호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도 이제 뒤집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2차 함수 같은 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x가 무한대로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얘는 이제 x가 점점 한없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겠죠. x가 무한대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혹은 무한히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되는데 그때 fx는 당연히 무한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혹은 x가 한없이 계속 작아지고 있을 때 그때 fx도 역시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또 4번도 역시 뒤집은 거니까 이것도 패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들만 여러분들에게 주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판단을 잘 해주시면 되니까 당연히 뭘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프를 잘 그리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네들한테 뭐 y는 뭐 절대값 x-2분의 1에서 이제 리미트 x가 뭐 2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극한값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fx 뭐 물론 이걸 그냥 그 자체로 쓸 수도 있겠지만요. 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점을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가면서 x가 2보다 조금 더 클 때부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오면은 분모가 점점 작아지는데 얘는 양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무한대. 역시 음에서 그러니까 뭐야 2보다 더 작은 쪽에서부터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오면은 결국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뭐 양수고 그 다음에 분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무한대. 물론 이제 좋은데 그렇게라도 해서 풀면 좋은데 그래도 좀 이 그래프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2라는 거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친구겠구나라는 것만 딱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으면은 1호 가까이 갈 때 얘는 발산한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래프를 잘 그리는 연습들도 이참에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개념 폭국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라. 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라 라는 말 자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는 그래프 당연히 그리실 수 있어야 되죠? 이거 못 그리면 지금 중3으로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한 3년 정도쯤 유급하시면 이거 다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x가 1로가 점점 가까이 가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얘는 그냥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는 녀석일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센스 있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제 딱 생각해 보면은 1이라는 곳에서의 함수값과 결국 극한값이랑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대충 그림 그려보는 거야. 자, 2번.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형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바로 센스 있게 y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거 약분 되지 이거. 약분 어떻게 돼? x-1분의 x-1 곱하기 x 플러스 1인 거니까 쓱쓱 하고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엔 얘는 얘 y는 x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살짝 함정이 있어요. 분명히 이 식이랑 이 식은 똑같은 게 맞아. 근데 얘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뭐죠? 분모가 있었잖아요. 분모가 있었으니까. 근데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x가 1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얘네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거야? x가 1일 정의역. 정의역이 차이가 있는 거지. 정의역이 차이가 있는 거야. 얘는 정의역이 뭔데?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얘는 정의역이 뭔데? 그냥 모든 실수. 딱히 특별한 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큰일 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나눠놓고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x는 1에서 얘는 x가 1이 아닌 곳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생략하고 이렇게만 쓰셔도 결국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형만 제한시켜 놨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림 그려보면 얘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y는 x 플러스 1처럼 쫙 그래프를 그리되 1 부분을 싹 지우고 여기를 동그라미 뽕 하고 뚫어주시면 됩니다. 거기만 비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2가 되겠고요. 여기는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얘는 2라는 함수값을 가지지 못하는 고기만 뻥 뚫려 있는 이런 그래프다라고 그려주시면 돼. 그게 이제 이 그림이야. 알겠지? 자, 어쨌든 x가 1로 향해 가까이 가고 있을 때, x가 1로 향해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극한값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존재해요? 안 해요? 이거 함수값이 없는데 극한값 존재합니까? 응, 네. 함수값이 없어도 극한값은 존재하죠. 그래서 어떤 값으로? 2라는 값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번 답은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거 빠르게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1번. 얘는 수렴하겠습니까? 발산하겠습니까? 써놓은 거 잘 봐봐. x가 무한대 점점 하나씩 커지고 있어. 그때 분모가 x야. 그럼 한없이 커지고 있는 것 분의 1인데? 어때요? 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x가 계속 한없이 커지고 있다니까. 그럼 y값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겠는데?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얘는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냥 무한대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x분의 1이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그냥 막 발산한다.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이거 단세포 생물이야. 이거 여러분들 안 해봐.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자, 2번도 마찬가지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 요걸 보면 되겠죠. 어때요? 0으로 가까이 가지. 그래서 2번도 수렴하는 거야. 자, 3번은 어때요? 3번. 무한대를 x세제곱. x세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잖아. 쫙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고. 어때? 엄청나게 커지지. 얘는 발산. 그다음 4번도 마찬가지죠? 4번도 이제 뭐야 이거? 커서가 가리고 있어 지금. x세제곱 똑같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대. 쓱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상태인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작아지겠죠. 얘도 이제 발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떻게 수렴 발산 판정하는지, 극한값 어떻게 읽어주는지 이런 것들 다 판단되시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의 절반을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심도 깊은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우리 정규 수업 때 다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정규 수업 때는 이제 우리 수원 수투하느라 바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거 예제라든지 이거 옆에 있는 유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는 너무 아직 좀 실력이 부족해서 도대체가 이 유제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예제까지만이라도 풀어주세요. 알겠죠? 예제까지만이라도 좀 풀어주시고 나는 좀 그래도 할 수 있다. 난 좀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다 하면 유제까지 풀어주시면 정규 때 이제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는 부분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원래
어떤 특정 개념의 성질을 공부할 때는 당연히 그 성질을 뭘 했어야 했어요? 유도하고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됐어요. 뭐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성질은 뭐 예를 들어서 양끝각이 같은 삼각형, 아니면 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야. 다 기억은 나시냐? 근데 자, 뭐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마주보는 그 두 개의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든지, 이웃하는 두 개의 크기는 180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증명을 해냈지. 해내고 싶었지. 여러분들이 해내는지는 내가 양심에 맡기겠지만 나는 그 부분 같이 안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런 성질들은 전부 다 증명의 대상이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함수의 극한의 성질, 요거는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증명을 하기에는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명을 하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자, 그럴 것 같지? 그렇다 하자 하면서 이제 약간 좀 그 칼 들고 협박하는 느낌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여기서 살짝 풍겨옵니다. 그래서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은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럴만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긴 해. 자, 예를 들어 뭐 한 놈은 이제 x라고 하고요. 한 놈은 이제 2라고 할게요. 우리가 x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가까이 갔는데 이 x라는 녀석은 당연히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x가 1로 가까이 가면 x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1로 가까이 가죠? 근데 이 x에다가 2를 더하면 그럼 당연히 그 아이는 어디로 가까이 갈 것 같아요? 3으로 가까이 가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x가 1로 가까이 가고 2는 어차피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2일 것이고 얘네 두 개를 더해서 3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낸 건 아닙니까? 가장 심플한 경우. 자, 2x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친구 어디로 가까이 가요? 1로 가까이 가죠. 이 친구 어디로 가까이 가요? 2로 가까이 가죠. 그럼 당연히 이게 두 개를 더한 3x는 어디로 가까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너네들은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도출했는지 있나요? 당연히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1로 가죠? 이 친구는요? 2로 가까이 가죠?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죠? 너네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 굳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협박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미 그러려고 하고 있었어. 그렇죠? 굳이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데 있어서 딱히 이제 뭔가 이렇게 막 걸쭉지근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 x 곱하기 2x 플러스 3 x입니다. 자, x가 마찬가지야. 뭐 2로 가까이 간다고 해보자. 자, 얘 어디로 가까이 가요? 2. 얘는요? 7. 그럼 당연히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할 거야? 그렇지. 이미 너네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전사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뭔가 대단히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처럼 이걸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들이 너무나 본능적으로 그러고 싶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준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자, 이거 맞겠지라고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이거 너네들 이러고 싶다는 거 나 이미 알고 있는데 얘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안내해주기 위함이 조금 더 목적이 커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만 써야 되느냐?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측이 이 상황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도 수렴하고 이 친구도 수렴을 해야만 얘의 수렴값과 얘의 수렴값을 같이 연산을 해서 그 아이의 수렴값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뭔가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은 절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만 명심해. 얘랑 얘가 모두 다 수렴한 경우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조금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라는 것이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 다음에 gx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하면 그때 1번 이 조건 하에서만이야. 이 조건 하에서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한 번에 다 쓸까? 아니다. 그냥 따로 나눠서 쓰자. 얘네 두 개를 더한 것은 뭐랑 똑같고 알파 더하기 베타랑 똑같고 그 다음 2번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그냥 한꺼번에 쓸게요. 이거는 자 곱하기 gx 이 친구는 당연히 알파 베타랑 똑같을 것이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실수배도 마찬가지겠네요. 실수배 예를 들어서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뭐 k 곱하기 fx 이 친구는 당연히 k 알파랑 똑같을 것이고 그다음 네 번째 나눗셈도 역시 마찬가지야. 나눗셈도 마찬가지인데 그 나눗셈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분의 gx 그 친구는 이제 알파분의 베타일 텐데 이때 이 친구도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나오는 수학에서 항상 나오는 조건이죠. 분수가 나왔다 하면 나눗셈이 나왔다 하면 항상 나오는 조건. 그래서 얘랑 얘가 0이 아닐 때 그때는 이제 이 4번도 성립한다 라고 써져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이 부분? 아니야. 이건 여러분 너무 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안 돼. 오직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 안에서만 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둘 다 수렴되는 걸 확인을 해야지만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 알겠지? 꼭 명심. 그래서 정리된 걸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자, 1번 fx 더하기 gx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그들의 극한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이제 저 i의 값일 것이다. 그 다음 2번 실수배 나왔죠? 그 다음 3번 곱셈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번 나눗셈 나왔어요. 단 여기에서 이제 gx도 그 다음에 베타 수렴값이죠. 이 수렴값도 모두 0이 되지 않을 때만 이러한 이야기가 가능하다. 뭐 물론 여기서 fx가 뭐 0이 될 일은 없으니까요. 사실 0이라는 뭐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그냥 진짜 아예 대놓고 뭐랄까요 일을 그르치겠다는 의지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엄밀하게는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괜히 여기 선생님 여기는 베타라고 써놨는데요 라고 얘기하다 보면 나한테 또 주어 막힐 수 있으니까 위치를 보십시오. 얘는 이제 gx분의 fx라고 썼고 나는 fx분의 gx라고 썼으니까 저렇게 이제 얘는 베타 나는 알파라고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만 슬쩍 한번 보고 가자.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자, 1번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2x제곱 더하기 3 얘는 이제 어디로 가까이 가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2x제곱 더하기 3? 그러면 x제곱이 일단 어디로 가까이 가지?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4로 가까이 가죠. 근데 거기에다 2를 곱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 8로 가까이 가. 근데 거기다가 3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11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11로 가까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이 친구는 어때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는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1로 가까이 가죠. 루트 x는요? 1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하니까 1로 가까이 가는 거겠죠. 자, 3번도 마찬가지야.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2는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1로 가까이 갑니다. x제곱 플러스 4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5로 가까이 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1분의 5 답은 그래서 5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를 늘 그리지 않아도 이제는 이 극한값을 구하는 것을 알아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상 혁신적인 일이니,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이 이그젬플을 풀 때 내가 자연스럽게 마치 함수값을 구하듯이 문제를 풀고 있었잖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지금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듯이 그냥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고 하니까 그들의 수렴값을 가지고 이런 연산을 해서도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그래프들이 다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는 녀석들이겠니? 아니면 뭔가 이렇게 뚝뚝뚝 끊어져가지고 막 구멍 뻥뻥 뚫리고 막 함수값이랑 막 극한값이 다르고 막 이런 별의별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애들이겠니? 누구겠어요? 당연히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어져 있는 그런 녀석들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젠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믿고 있는 거야. 이 친구들은 일단
스무스하게 연결된 애들이니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결국에는 똑같을 것 같다. 값을 계산하는 그 과정과 그 뉘앙스는 좀 다르겠지만 결국 결과값으로만큼은 똑같을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좀 경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정확하게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얘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렴하니까 걔네들을 쭉쭉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는 다 이어져 있을 거니까 사실상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과 큰 차이는 없기는 했겠구나라고 생각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심해야 될 때랑 조심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때는 당연히 이제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봐 주셔야 되겠죠. 근데 조심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뭔가 너무 딱딱하게만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 1번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이거는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x제곱은 일단 얘는 수렴해. 얘는 4로 수렴하지. 근데 2로 가까이 2 곱하기 그럼 얘는 8일 것이고 3을 더하니까 10. 이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2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되죠. 그러면 저기에서의 함수값이 극한값이겠다 하고서 이 때려 넣어가지고 바로 11이라고 구해주시는 게 에너지 소모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개념 확장하기의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여러분들이 이 극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볼 거야. 이건 지금 굳이 우리가 살펴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아파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패스할 겁니다. 자,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극한값의 계산. 다음 페이지죠. 그래, 잠깐 물 좀 마시고. 나머지 애들 결국 안 오는 건가요? 모르겠어. 세 명 뭐 어디 나한테 뭘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까먹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연이 여행 간다고 했어. 몰라. 기억이 안 나. 요즘 시즌에 여행 간다고 하는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을 못해. 내가 뭐 이렇게 연락 같은 거 주고받았던 거 뭐 보면 알겠지. 이따가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봐야지.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야, 돈 떨어지겠다고. 돈을 왜 팔랑팔랑 들고 다녀? 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 모든 대화는 다 송출되는 거 알죠? 네. 다 전국으로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와 네, 모든 것들이 다 송출됩니다. 얼굴만 아니면 얼굴만 아닌데? 안녕. 자, 다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극한값의 계산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gx분의 fx의 꼴의 함수의 그래프는 그리기 어려움으로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값을 구하기가 힘들다. 당연하죠. 우리가 뭐 모든 그런 어떤 유리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배운 유리 함수가 아니라 정말 이제 뭐 저 이그젠플에 나오는 것처럼 x 플러스 2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이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어찌 그립니까? 그리는 것도 배운 적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공부했었던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얘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이그젠플을 보면서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1번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동안에 x 플러스 2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아래, 위 모두 다 수렴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수렴합니까? 아래에 있는 것도 수렴하고 위에 있는 것도 수렴합니까? 네, 수렴해요. 그럼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거 일단 0으로 수렴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나눗셈에서도 딱히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분모 어디로 수렴합니까? 분모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하죠. 자신있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x 플러스 2의 그래프 머릿속으로 그려지잖아. 그치? 거기에서 이제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얘는 1이라는 것으로 가까이 갈 거라는 걸 알잖아. 왜? 함수값이 1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잖아. 이 친구가 결국에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분모 말이에요. 분모. x 플러스 2. 어쨌든 얘는 1이라고. 저 분자 부분은 어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1분의 마이너스 2.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봅시다. x가 루트 2로 가까이 간대요. 자, 밑에 x. 얘 어떻습니까? 수렴합니까? 네, 수렴해요. 자, 위에 수렴합니까? 수렴해요. 자, 이거 분자가 0이 됐으니까 문제가 생기네? 그냥 영. 분자잖아요. 분모가. 응, 분모가 아니니까 괜찮죠. 이 얘기를 빨리 여러분들 하셔야지. 분모가 0이 될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분자가 0이 될 때는 문제는 안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밑에 있는 분모, 얘는 0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 다음 분자, 얘도 역시 수렴하니까 괜찮아. 우리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 분모는 어디로 가까이 간다? 루트 2로 가까이 간다. 그 다음에 저 분자는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분의 0의 꼴, 극 0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겠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나와 있는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글쎄 이걸 너무 의식하지 않고 가도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0분의 0의 꼴, 뭐 무한분의 무한꼴, 막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 표는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한번 다음 이그젬플을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그젬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 자, 요거는 이제 내가 여기 칠판에 한번 쓰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분모 수렴합니까? 수렴해요, 분모? 수렴해요? 네. 분자 수렴합니까? 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분모가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얘가 0으로 수렴하면 일단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표현을 바꿔줘야 돼요. 정상적인 계산이 불가능하니까요. 그치? 자,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는요. x-2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x-2라는 인수가 이젠 존재하지 않도록 커트를 좀 해줘야 되겠지. 다행히게도 위에 있는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는 걸로 미뤄봤을 때 저 친구도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떤 기대를? 이 분모랑 분자가 모두 x-2로 인수 분해가 된 것이 이제 약분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추진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 분자가 x-2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밑에 있는 분모는 x-2. 따라서 이 친구를 우리가 각각 이렇게 쓱싹 지워주게 됩니다. 자, 얘네들을 지워주게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만 남아요? 분자에 x 플러스 2만 남아요. 분모에는 1이 있었죠. 이건 단순히 표현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이것의 극한값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의 극한값을 이야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 그냥 사실상 아예 차이가 없겠죠. 그렇죠? 표현은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친구는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2를 물어보는 것과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 친구는 뭐가 돼? 4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4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지적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조금 덧붙이자면 아까 분명히 선생님 얘랑 얘는 엄밀히 다르다면서요 라고 했었던 기억나요? 아까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엄밀히 얘랑 얘는 다르다면서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얘랑 얘는 다른 때는 다 똑같은데 딱 한 상황에서만 달랐었어. 어떤 상황에서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x가 2일 때만 달랐단 말이야. x가 2일 때만 다르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전부 다 똑같았어. 다 기억하십니까? 자, 근데 봐봐요. 우리가 지금 논하고 싶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x가 2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야. 적어도 무엇은 아닌 상황? x가 2는 아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x가 2일 때만 다른 이 두 가지가 x가 2가 아닌 상황에서 논하는 이 두 상황은 당연히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쵸?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이해됐나요? 네. x가 2일 때만 얘네 두 개가 다르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다 똑같은데 우리가 결국 궁금해하는 것은 x가 2가 아닌 즉 x가 2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이걸 우리가 극한값 구하나 이걸 극한값 구하나 사실 아무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얘랑 얘는 함수의 입장에서는 다르지만 극한값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리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마음 편히 해주셔도 무방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그제플 같이 풀어봤습니다. 너무 쉽죠? 근데 네. 분자가 분모로 안 나오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극한값이 없어요. 얘가 다 안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x-2의 제곱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눠지다 말고 이게 좀 x-2가 계속 여전히 남아있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0분의 삐리리의 꼴? 그럼 무한히 계속 커지겠네? 아니면 무한히 계속 작아지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즉 정확하게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아까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y는 x분의 분모가 안 나눠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는 이건 뭐 무한으로 발산한다 혹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한다. 그냥 어쨌든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던 거죠. 이거가 상황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면은 x제곱분의 x 같은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똑같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분이 됐는데도 아직 채 남아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상태.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그 상태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저게 발산의 뜻, 걔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산하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그젠플 봅시다. 뭐 루트가 나와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x.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일단 이 분모랑 분자가 각각 어디로 가는지 수렴하긴 하는지 그런 것들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죠. 자, 분모 수렴합니까? 분모 수렴합니까? 수렴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수렴합니까? 선입견 같지만 수렴합니까? 분모가 수렴하냐고 물어봤어요. 0으로 수렴하잖아. 이거 수렴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돼요. 0으로 가까이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0으로 수렴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얘는 수렴을 해. 0으로 수렴해서 문제인 거야. 자, 분자는 어디로? 0으로 수렴하죠. 자,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분자까지도 0으로 가까이 가. 그럼 분모를 0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 0이라는 인수를 이 분자 역시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건 아니겠어? 그래서 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통해서 그나마 가능성을 봤습니다. 물론 아까 여기다 썼다가 지웠던 x제곱 x인 경우에는 분모 분자 모두 다 0으로 가까이 가지만 채 약분이 안 돼서 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가 아직 해보기 전이니까 장담하기는 이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노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형태에서 뭘 약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이 형태에서 뭘 약분할 수 있고 아직 여러분들 설마 막 진짜 어떻게 나 진짜 1분의 1 플러스 루트 2 진짜 죽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 알겠지? 제발 그렇게 날 실망시키지 마. 알겠죠? 간혹 나와요 진짜. 이게 가끔 그 전설의 포켓몬처럼 한 명씩 출연하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여기서 답이 안 나와요. 1 마이너스 루트 2 아니에요? 진짜 한 명씩 나와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에서 가끔씩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추억이네요. 제 전설의 포켓몬 마치 이제 포켓몬고를 하면서 그 뮤를 발견한 느낌이랄까? 피카츄를 발견한 느낌인가? 그런 느낌인 거겠죠? 자, 어쨌든 여러 문제들은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일단 약분을 하고 싶어. 근데 이 상태로는 약분이 불가능해. 이 상태로는 약분이 불가능하니까 표현을 바꿔봅니다. 지금 방금 했었던 이 말 진짜 중요해요. 뭐 한다고? 표현을 바꿔본다. 자, 어떻게 한다고? 표현을 바꿔본다. 지금 이 분자가 이렇게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행동을 하면 x라는 녀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걸 유리화해보는 거야. 여기에다가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를 그럼 당연히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곱해주면서 표현을 바꿔보는 거야. 밑줄의 본점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밑줄의 본점 표현을 바꿔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바꿔봤을 때 이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분자 어떻게 돼요? 왼쪽 제곱 빼기 오른쪽 제곱이죠? 자, 1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x입니다. 그럼 1 빼기 1 플러스 x니까 이 분자는 마이너스 x가 돼요. 그 다음 분모는 여전히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가 아직 안 곱해지고 옆에 붙어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는 약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쓱쓱.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분모가 어디로 가까이 가요? 2로 가까이 가고 분자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약분됐으니까 0이죠. 이씨!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이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절대로 이게 루트가 보이자마자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 유리화 왜 하겠다고 했어요? 이 상태로는 약분하고 싶은데 약분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표현을 바꿔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다시 뭐라고? 약분을 하고 싶은데 약분을 못하니까 표현을 바꿔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생각 때문에 곱해본 거야. 이게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 알겠지? 자, 잠깐 전 페이지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봤냐면 어디 있지? 뭐야? 어디 갔어? 뭐 루트 뭐식이 썼던 게 있었는데? 뭐야? 어디 갔어? 기억이 안 나. 그 루트 2분의 0말 하시는 거예요? 어? 아닌데? 아, 그래 뭐 그 아쉬운 대로 쪼거나 봅시다. 우리 어디 있어? 25페이지에 이게델플 2번 문제. 아, 근데 나 진짜 어디서 봤지? 아, 뭐 내가 이거 가지고 예시 같이 들어줘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었던 문제가 있는데. 자, 어쨌든 요거 막 루트 x 있다고 해가지고 막 여기다 막 루트 막 x 막 곱해가지고 분모 분자에다가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루트가 보여서 막 유리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가 표현을 바꾸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남은 카드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 뭔가 표현을 바꿔보고 싶은데 루트가 있어. 근데 이 루트가 있는데 이 표현을 바꿀 수 있는 뭔가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이 유리화하는 것밖에 없어. 이 딱 남은 카드가 한 개밖에 없을 때 그때 유리화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전부 다 유리화해가지고 쌤 유리화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이러지 마십시오. 해야 될 때랑 안 해야 될 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이그젠플.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분의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분의 3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4.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x가 한없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한없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이거? x가 한없이 계속 커져. 어디로 가 이거? 아래로 어떻게? 마이너스 그냥 적당히? 어떻게? 계속.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이거 엄밀히 말해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좀 표현을 바꿔줘야 돼. 표현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 이 x제곱, x 요런 녀석들이 문제인 거야. 그럼 걔네들이 더 이상 활약하지 않게끔 딱 옥죄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쓰는 비법이 뭐냐면 분모 분자를 똑같은 식으로 나눠준다입니다. 뭐로 나눠주면 될까요? 얘네들이 더 이상 활개를 치지 않도록 그냥 꽉 잡아주기만 하면 돼. 뭐로 나눠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분모 분자를 각각 x제곱으로 나눠주니까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이 친구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x제곱분의 5분의 그 다음 여기는 3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4.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말썽부리는 친구들이 있어 없어? 없지. 자, 얘 어디로 수렴해? 야, x제곱분의 5가 지금 분모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피자 5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 70억 명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피자 5판을 나눠 먹고 싶어. 니들 뭐 가루는 먹을 수 있겠냐?
70억 명이 다 모여가지고 그 피자 5판을 먹겠다고 달라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무슨 뭐 올리브 한 조각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겠어요? 빵가루 하나라도 구경이라도 하면 차라리 그쵸?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 70억 명 피자 5판 나눠 먹으려고 붙어있으면 니들은 얼마씩 먹을 수 있냐고. 0. 그래요. 먹을 수 없어. 얘 어디로 가까이 가 이거? 0. 그래. 분모 어디로 가? 마이너스. 분자 어디로 가? 3. 그래서 얘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 아유 자꾸 실망스럽게 자 마이너스 3. 한 번씩 나 그냥 긴장하게 만드는 거지, 그치? 진동, 발산, 그쵸? 아까 사인 x분의 1, 그쵸?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근데 봐봐 여러분들, 이걸 굳이 이렇게 복잡한 작업까지 안 가도 돼. 물론 이게 원칙이야. 이건 해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늘 이거를 이렇게만 바라보는 건 좀 시야가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관력을 좀 깨우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요. 마이너스 x제곱 얘랑 같이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5가 뭐 명음이나 맵이겠냐? 뭐 게임이나 되겠어요? 얘는 지금 뭐 무한대를 그것도 제곱을 하는데, 물론 숫자는 아니에요. 무한대라는 게 숫자는 아니라서 제곱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 근데 무진장 큰 숫자를 제곱하고자 빠져있는데 지금 여기 옆에다가 5만큼 더해준다고 해서 이게 뭔가 값에서 뭐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없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3x제곱 옆에 5x랑 4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수를 제곱을 하는데 그 옆에 5x가 있다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근데 있잖아, x가 무한대니까 얘가 물론 큰 거 맞는데 얘도 무한대잖아요. 얘도 무한대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 그 값의 차이는 줄 수는 있겠죠.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자, 아까 그 초록색 한번 꺼내봐. 있잖아 그 초록색. 응 그래. 자 그거 들어봐봐. 자 여러분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10,000원짜리. 자 그 10,000원 좀 나 빌려줘. 줘봐. 돌려줄게. 자 저렇게 이랬다가 소매에 넣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10,000원입니다. 자 이 10,000원, 이 10,000원을 제곱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10,000원을 제곱하면 얼마야? 만원 제곱해봐 여러분들. 이 10,000원 제곱하면 이 숫자 만을 제곱을 못해서 지금 10,000원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 멍청이도 아니고. 자 만을 제곱하면 숫자가 뭐야? 그 0. 왜 그래? 0 4개만 더 붙이면 되잖아. 얼마야 그게? 그래 1억이야.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10,000원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땐 여러분들은 되게 이게 먹음직스럽게 보이겠지만, 그쵸? 되게 먹음직스럽게 보이잖아요, 그쵸? 자 이게 10,000원이 지금 요거 하나만 땅 들고 있을 때 되게 맛있게 보이는데, 내가 요 옆에 1억짜리 수표를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이 시선 가요 여기? 야 하다못해 만을 제곱해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심도 안 가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억을 들고 있어요. 자 1억원 들고 있어. 1억원. 자 1억원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나 침 질질 흘리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1억을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1억 제곱. 자꾸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1억을 제곱하면 여러분들 1억 다음 단위가 뭐야? 조야. 조 다음 단위가 뭐야? 그래 1억을 제곱하면 경이야. 야 저기 우리 이재용 님도 일경 구경도 못 해봤어요. 지금 뭐 세계 최고의 부자 뭐 일론 마스크. 자 일론 마스크 씨도 또 실명 함부로 부르면 또 안 되잖아, 그렇지? 일론 마스크 씨도 일경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 양반도 해봤자 몇백 조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서 1억짜리 수표 하나 들고 1경짜리 수표 하나 들고 팔랑팔랑거리고 있으면 니들은 1억이 보이겠냐? 보이겠어요? 1억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저거 1경 저거 하나만 내가 저 양반을 내가 죽여버리고 저거 1경 하나만 내가 가지면 저 일론 마스크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3배나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좁아. 자 아무튼 하다못해
똑같아. 1억만 제곱해도 여러분들은 이 두 개 차이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지금 1억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1강에 침 지지리고 혓바닥 내밀고 있는데 이건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를 제곱한 것과 무한대랑 같이 있으면 물론 무한대도 크긴 크지만 이게 눈에는 들어오겠냐고.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홀랑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얘는 얘 옆에 있을 때는 그냥 게임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게 얘가 얘의 몇 배입니까? 라는 얘에 비해서 얘가 어느 정도 큽니까? 라는 것을 논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사로운 것들은 사실 여기에서 이 배의 관계를 논하고 있을 때 이게 지금 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영향을 못 끼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얘네들의 크기만 가지고 맞짱 뜨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는 3x제곱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크기가 결국 몇 대 몇이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1대 3이잖아? 마이너스 1분의 3, 즉 마이너스 3인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3경 56,300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1경 2,700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얘보다 대략 어느 정도쯤 더 부자야? 3배.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일일이만 다 계산하 그건 아니잖아. 아니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상경만 갖고 있으면 그냥 이거는 좀 무겁다고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여기 상경 갖고 있는데 56,300원이 뭔 필요가 있어. 그렇죠? 1경 갖고 있는데 2,700원이 뭔 상관이야. 상관없어요. 그냥 버려도 돼. 가끔씩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친구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줘도 되고, 그쵸? 응? 나한테 없는 돈이어도 돼. 괜찮아. 그 정도로 우리가 3배다라고 얘기할 때는 얘네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할 거야. 얘는 얘보다 몇 배 더 부자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 뭐라고 할 거야? 무슨 소리야? 얘가 왜 얘보다 3배가 더 부자야? 야, 이 시끄러운 소리 하고 있네. 제일 많은 소리야. 왜 그래? 1점 몇 배? 그렇게 얘기할 거야. 해봤자 1.000 해서 그거 배라고 얘기할 텐데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할 거야? 몇 배라고 얘기할 거야? 그냥 그냥 뭐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둘이 그냥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지, 그치? 자, 근데 있잖아, 여기에서 3경 56,300원을 갖고 있는 애는 3경 2,700원을 갖고 있는 애보다 얼마나 더 돈이 많아? 라고 물어본다면 너네들은 어떻게 얘기할래? 그래, 3경은 빼놓고 얘가 얘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계산해서 얘는 53,600원 더 많아 라고 이야기할 거지? 그래요. 나중에 요렇게 얘네들끼리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얘네가 서로 죽었을 때는, 그들이 서로 싸우다 죽었을 때는 2인자들끼리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나눗셈으로 이 크기를 비교하고 있느냐 아니면 차이로 그 크기를 비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행동 양식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곧 있으면 나올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일단 1번 문제.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데요. 자, 분모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무한대로 가까이 가요. 자, 분자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무한대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어떻게 해줘야 돼? 분모랑 분자를 모두 다 x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이론적으로 하는 방법부터 먼저, 이게 먼저 우선이니까, 그리고 직관적으로 들어가야죠. x로 먼저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플러스 x분의 3분의 루트 6 플러스 x제곱분의 1 해서 이제 얘는 1분의 루트 6 해서 루트 6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직관적으로도 생각을 해볼게. 자,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대. 자, 3 이거 찌끄레기잖아. 찌끄레기는 버려. 그치? 자, 그 다음 저 위에 분자 1도 찌끄레기잖아. 이거 버려.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상 뭐분의 뭐인 거야? x분의 루트 6x제곱인 거야.
근데 여기 루트 안에 있는 x제곱은 결국 바깥으로 나갈 때 x로 나가면 되잖아. 그치? x분의 루트 6 곱하기 x인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x 서로 나눠지고 뭐만 루트 6만 남게 되겠지. 답은 그래 루트 6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밑에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했는지 한번 봐봐. 어디로 가까이 가? 그렇지. 자,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익숙한가요? 낯선가요? 낯설지.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이 상황을 바꿔주는 게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x라는 것을 마이너스 x라는 것을 t라고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t 입장에서는 어디로 간다는 거야?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x가 t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그럼 t 입장에서는 무한대로 간다 인 거겠지. 그다음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t로 바꿔서 써줍니다. 자, 그럼 여기 분자부터 먼저 얼마?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모는 마이너스 3t 플러스 루트 t제곱. 오케이, 좋아요. t제곱 플러스 2.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t가 무한으로 간다? 분모? 분자? 이 친구 뭔가 좀 이렇게 되게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사실상 여기 2는 찌끄레기이기 때문에 얘는 t처럼 행동할 거라고. 그쵸? 마이너스 3t 플러스 t?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해줘? 뭐로 나눠준다? t로 나눠준다. 우리 일단은 그걸 먼저 하기로 했잖아. 그치? 분모 분자를 먼저 t로 나눠줘서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2 마이너스 2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먼저 써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다 0으로 가까이 가고 0으로 가까이 가고 하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는 1이라는 값을 가까이 1이라는 값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한번 보자고. 자, 마이너스 3t. 얘는 사실상 이거 이 찌끄레기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는 얼마? 이거 그냥 얼마예요? 그냥 t인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2t. 그 다음 요거는 이 1 그냥 없애주면 마이너스 2t. 그러니까 여기 분모도 분자도 모두 마이너스 2t니까 값은 1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연습은 해주셔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한 빼기 무한꼴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결국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해석해보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간대요. 이건 지금 직관으로 툭툭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x 제곱 뒤에 있는 찌끄레기는 x제곱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낱 그냥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2x 제곱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가까이 가겠어요? 어디로 가까이?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당연한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갑니다. 저 마이너스 3x 제곱의 입장에서는 저 2x나 1이나 쟤네들은 그냥 간지러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 마이너스 무한.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요 이그젠플 별표 꽝.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자꾸 이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너네가 가장 처음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이거는 쓰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자, 우리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가는데 야이 쓸모가 없죠. 그쵸? 이건 사실상 없는 셈 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실상 뭐야? x야 x. x에서 지금 뭘 빼? x를 뺀대. 아유, 그럼 당연히 답이 뭐야? 0이야. 자, 답 확인해봐. 들려버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딜레마예요. 하란 대로 했는데 이게 왜?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얘랑 분명히 크기가 비슷한 애는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당연히 얘 x 그래서 얘는 약 한 배 해서 답이 1이라고 나왔을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얘가 얘보다 얼마나 더 커? 차를 비교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아우 야 얘는 그냥 삼경이라고 치고 얘도 그냥 삼경이라 치자. 아니 둘의 차이는 그냥 빵왕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멍청이 소리 듣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갖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차이로 비교할 때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걔네들을 다 쳐버리고 안 돼. 1인자가 죽어버렸을 때는 2인자가 활약을 할 거야. 1인자가 죽어버렸을 때는 2인자가 활약을 할 거야. 그러니까 차이를 비교할 때는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느냐.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무한 빼기 무한의 꼴이니까 딱히 할 게 없어요. 자, 무한 빼기 무한 꼴인데 딱히 할 게 없어. 근데 지금 루트가 나와 있어. 자,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한 장의 카드 뭡니까? 뭐 루트를 유리화, 그쵸? 우리가 유리화를 생각할 때는 루트가 있다고 해서 유리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표현을 바꿔보고 싶은데 루트가 있는 경우에 마지막 남은 카드를 걷다가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유리화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에다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를 곱하고 여기는 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을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자, 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자, 곱해보면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잖아. 그럼 x제곱 빼기 x에서 x제곱을 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x제곱은 서로 날아갈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x만 남을 거라고. 자, 밑에는 이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얘를 차이를 가지고 비교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눗셈을 가지고 비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졌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찌끄레기 날려버리면서 편하게 계산해도 괜찮은 상황까지도 만들어진 거야.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에서 에이 마이너스 x는 찌끄레기 하면서 날려버리고 얘는 몇 x? 2x 분의 마이너스 x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찌끄레기를 날려야 될 때랑 날리지 말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언제 날려야 돼? 이런 식으로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이 찌끄레기를 날려버려야 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찌끄레기를 함부로 날려버리면 안 돼. 왜? 1인자들이 싸우다가 죽었을 때는 2인자들끼리 활약을 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엔간한 극한 문제들은 이제 거의 다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문제. 요 두 문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한 명이 지금 이탈해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바로 복귀했죠. 자, 요 두 문제는 진짜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꼭 별표 쳐놓고 잘 공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요. 얘네 두 개까지 완벽하게 풀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극한 단원에서 풀 수 있는 유형들은 거의 한 80% 이상은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내가 선택적으로 좀 보류한 친구들이에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 괄호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자, 보십시오.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때 x분의 1이라는 거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거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해보니까 이 친구는 0분의 1일걸? 얘는 무한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쵸? 이 친구는 어때요? 1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얘는 0으로 가까이 가. 이거 뭐 무한 곱하기 0의 꼴이야. 이 상태에서 뭘 해볼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이 친구가 좀 합법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뭘 그럼 활약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뭐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얘를 지금 좀 없애주고 싶은데 얘가 지금 그런 협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뭐를 바꿔본다? 표현을 바꿔본다. 언제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표현을 바꿔본다. 표현을 바꾸는 것 자체는 그냥 밑점의 본전이잖아. 아, 바꿨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그 생각을 지금 왜 하는데? 지금 일단 안 되니까 일단 바꿔봐야지. 그치? 그래서 밑점의 본전 먼저 해보는 것이야. 그렇게 표현을 막 바꿔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현을 바꿔본다. 어떻게 바꿔요? 얘를 x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x가 된다. 기분이 너무 좋아졌지, 그치? x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이걸 이때 이제 쓱쓱 없애주시고요.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 녀석만 남으니까 1분의 1의 꼴. 답은 그래서 얼마? 1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능한 최대한 통일성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전에 유리한 상황이랑 지금 이 상황이랑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상태로는 뭔가 내가 불편한 부분들을 없앨 수 없고 아니면 극한값을 구할 수 없으니까 뭘 해본다? 표현을 바꿔본다. 그 상황에 걸맞게 표현을 바꿔보는 거예요. 뭐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하는 카드를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직 채 정리가 안 됐을 땐 정리를 해보는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지. 그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면 굳이 변화를 안 시키겠지만 그 상태로 못 구하니까 변화를 시켜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 자, 그다음 밑에 있는 이거. 또 잘 영상 녹화되고 있어요? 네. 응. 한 명 저기다 세워놔야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x가 있죠, x 바로 1 마이너스 루트 x 분의 루트 x 플러스 1. 재수없게 생겼어. 그죠? 자, 이 친구 지금 무한으로 가까이 갑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1 빼기 1 0으로 가까이 가는 꼴이네. 아우.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0으로 가까이 가는 꼴도 문제고 얘 혼자 또 무한으로 막 혼자 달려가는 것도 문제고 뭔가 얘네 둘이 서로 착착착 해가지고 좀 없어지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게 있어? 뭐 약분 안 되죠, 그쵸? 어떻게 하고 싶어요? 표현을 바꿔본 거예요. 자,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바꿔볼까? 자, 이 친구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x 괄호 루트 x 분의 루트 x 빼기 루트 x 플러스 1로 바꿔본다. 아직 뭔가 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쵸? 또 뭐 해줘? 유리화. 오케이. 여기서 더 표현을 바꿔보는 거야. 더 바꿔보는 거야.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계속 표현을 바꿔보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모 분자에 가까이 루트 x를 곱해버리면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싹싹 하고 없애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루트 x는 언젠간 걔도 내가 처리해줄. 물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한 줄 더 쓰면서도 넘어갈 수는 있어요. 당연히 답은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는 얘를 좀 자극해주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여기서 이제 x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자, 요거를 이제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인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분모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x 하고서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써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일단 걔네들끼리 좀 합쳐가지고 정리를 해봅니다.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이 친구가 어떻게 되죠? 자, 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x 분의 마이너스 x인 셈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찌끄레기가 있으면 찌끄레기. 이 친구 찌끄레기잖아요. 그치? 자, 이 친구 쓱 날아가고요. x 플러스 x,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x 2x분의 마이너스 x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이건 내 계획이랑 좀 거리가 먼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29페이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시시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우리가 어떤 fx라는 것이 알파로 좀 표현 좀 정확하게 써야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알파로 가까이 가고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만약에 베타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fx가 만약에 언제나 gx보다 크다고 할 때는요. fx가 언제나 gx보다 크다고 할 때는요. 이때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겠죠. 그쵸? 같은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것도 함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크다는 거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건 뭐 사회에 좀 불만 있는 사람들이겠죠. 아, fx가 gx보다 큰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깜짝 놀란 거는 같을 수도 있다고? 라는 것 때문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야. 그 상황만 내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fx가 x분의 2고요. gx가 x분의 1입니다. 그럼 x가 만약에 무한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는요. x분의 2 어디로 가까이 가요?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가요. 너네가 피자 2판을 70억 명이랑 나눠 먹든 피자 1판을 70억 명이랑 나눠 먹든 거기서 먹는 양이 뭐 좀 이렇게 달라지겠냐? 응. 어디로 가까이 가요? 0. 얘는요? 0. 그래요. 분명히 얘가 언제나 얘보단 클 겁니다.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언제나 얘는 얘보다 2배만큼 크겠죠. 근데 이 값이 결국 향하는 목적지는 어딥니까? 한 판이든 두 판이든 0이다. 이런 서글픈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모두 다 0으로서 극한값이 같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 위치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치만 그들의 목적지는 같을 수 있다고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친구랑 같이 잠실역에서 9시 정각에 만나기로 했어. 내 친구한테 내가 한 8시 59분에 전화를 하죠. 아, 미안해. 나 좀 늦을 것 같아. 항상 그건 1분 전에 전화를 해. 이미 지금 찍어보고서 내가 9시 13분에 도착할 거를 이미 내가 기름역에서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괜히 59분 정도쯤에 막 한쪽이 강변역 정도쯤에서 미안해. 나 좀 늦을 것 같아. 늦을 것 같아? 늦어지. 자, 어쨌든 근데 그 친구도 마침 찍어봤더니 9시 11분에 도착하는 거였어. 그래서 아, 늦는다고? 알았어, 천천히 와 하면서 지도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야. 자, 어쨌든 얘네 두 친구는 모두 다 위치는 서로 다르겠지만 목적지는 같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잠실역이랑 목적지는 서로 같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나 그 지하철은 서로 추월이 안 되잖아. 뭐 이 지하철이 갑자기 저 지하철 추월해가지고 이렇게 역전을 하냐? 큰일 날 일이죠. 그쵸? 저희가 그 지하철은 서로 역전은 안 하지만 걔네들의 목적지는 같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얘네들. 그래서 걔네들은 현재 위치라면 얘네들은 목적지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언제나 걔가 걔보다 더 커도 목적지는 둘이 서로 같을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예시로 이거를 알아두고 계시면은 좀 오래오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fx가 알파라는 값으로 gx가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하는데 f, g, h, g 이 순으로 이런 대수관계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h라는 것의 수렴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알파랑 베타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쵸? 그런데 이때 이 베타가 만약에 알파가 된다면 어때요? 만약에 이 베타가 아니라 알파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주연이 왜 이렇게 늦게 왔지? 저 아침에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만 일정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모두 다 알파라고 할 때는 당연히 이 친구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얼마야 이거?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얘가 얼마겠어? 알파겠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정계수의 결정. 요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나랑 같이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내가 좀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드리고 싶어.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 여기엔 적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바탕으로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근데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 라는 것으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보류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그 여러분들 이거 좀 수투는 확실히 좀 처음 공부하고 낯선 부분이고 또 극한 무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복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오늘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백지 테스트는 이따가 좀 쓰고 가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원래 일찍 끝내주고 그 시간 동안에 백지 테스트 좀 연습하고 쓰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 시나리오가 지금 전혀 맞지가 않아버렸어요. 그거는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없죠. 오늘은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